효과가 전혀 없는 유명한 운동 8가지. 헬스장에 갈 시간과 의욕을 내는 건 참 쉽지 않죠. 이런 어려운 첫 번째 고비를 넘긴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운동들이 여러분에게 전혀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8번) 덤벨 사이드 밴드. 양손에 덤벨을 쥐고 옆구리 운동을 한다면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양쪽의 덤벨을 똑바로 잡고 있는 건 근육의 힘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손에 달린 덤벨의 무게는 단순히 당기는 역할만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옆구리 근육은 운동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운동은 여러분의 척추와 충격 흡수 역할을 하는 조직에 큰 부담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허리 디스크 파열의 위험이 있죠. 옆구리 운동을 더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덤벨을 하나만 사용하도록 하세요. 또한 허리를 다치게 할 위험 없이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요. 바로 사이드 플랭크 크런치입니다. 이 운동을 하시려면 우선 왼쪽 팔꿈치와 앞팔을 바닥에 놓고 사이드 플랭크 자세를 취하세요. 그리고 오른손은 머리에 대세요. 그런 뒤에 허리를 든 채로 오른쪽 무릎을 어깨로 올려서 오른쪽 팔꿈치에 닿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오세요. 10초씩 3세트를 양쪽에 각각 해주시면 충분할 겁니다. 이 사이드 플랭크 크런치는 균형 감각 향상, 코어 근육 강화 및 날씬한 허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7번 스탠딩 체스트 플라이. 스탠딩 체스트 플라이의 팬인 분들은 앞을 보고 양팔을 열고 닫는 이 동작이 가슴 근육에 효과가 있다고 믿으시는데요. 슬프게도 서서 이 운동을 하신다면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중력 때문에 여러분이 지탱하는 무게는 계속해서 팔을 아래로 당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운동은 가슴 근육에 어떤 효과도 없죠. 단지 어깨의 회선 건판에 스트레스를 줄 뿐입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은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운동법을 쉽게 수정하실 수 있는데요. 눕기만 하시면 돼요. 양손에 덤벨을 잡고 가슴 위로 드세요. 팔꿈치는 살짝 굽혀주세요. 팔을 옆구리로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덤벨이 땅에 닿으면 팔을 들어서 원래 자세로 돌아오세요. 10회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6번 스미스 머신 스쿼트. 스쿼트는 코어, 엉덩이, 다리를 강화해주는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스미스 머신을 사용해 스쿼트를 하시면 몸에 어떤 좋은 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스미스 머신은 고정된 웨이트바를 위아래로 들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헬스장 머신 중 하나입니다. 그리 많지 않은 분들이 이 머신이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바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허리를 구부릴 수가 없는데요. 이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 덧붙여 관절의 각도를 조절할 충분한 공간이 없는데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상황이 여러분의 허리 하부나 무릎에 부상을 입힐 위험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머신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맨손으로 스쿼트를 하시거나 발을 잡고 해보세요. 바르게만 하신다면 다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또한 여러분 몸 자체의 안정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이는 운동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5번 매우 가벼운 덤벨로 하는 운동. 오버로드 원칙을 따르지 않으신다면 이는 여러분의 몸의 근육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떤 근육이나 근력도 얻지 못하게 되실 거예요. 물론 귀엽고 가벼운 덤벨을 사용하는 건 여러분께 해를 끼치지는 않겠죠. 하지만 동시에 어떤 효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간을 낭비하시나요? 운동 수준에 맞는 적당한 덤벨 무게를 찾으시려면 덤벨을 하나 골라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이를 8번에서 12번 정도만 하실 수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께 맞는 최적의 무게를 찾으신 겁니다. 15번 혹은 그 이상까지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맞는 충분한 무게가 아닌 겁니다. 4번 레그 익스텐션. 강하고 탄탄한 근육을 꿈꾸고 계시더라도 레그 익스텐션 머신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머신에 앉으면 몸 전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리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다리는 그만큼의 무게를 싣고 움직이도록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 특히 인대와 아킬레스건에 엄청난 자극을 주게 됩니다. 결국에는 몸의 연약한 부분을 쉽게 다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몸에 어떤 문제도 없으시다면 런지나 스쿼트를 해보세요. 이런 운동으로 무릎을 펴는 동작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할 위험도 줄이면서 동시에 관절 부위의 다른 근육도 함께 운동하실 수 있어요. 3번, 웨이트를 추가한 백 익스텐션. 익스텐션 운동을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코어를 강화하고 싶으시다면요. 하지만 하이퍼 익스텐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이퍼 익스텐션 벤치를 사용하시면 쉽게 허리 하부를 심하게 구부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과한 복부 지방을 가진 분들이나 선천적으로 체격이 큰 분들에겐 위험합니다. 그리고 웨이트 플레이트를 들고 이 운동을 하신다면 부상의 위험 확률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게다가 부가적인 무게를 추가하는 것은 몸의 균형을 잃게 할 수도 있죠. 허리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더 좋은 방법은 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려서 하는 백 익스텐션입니다. 이 운동을 하려면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다리는 곧게 펴주셔야 합니다.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를 들어 올려 가능한 최대로 쭉 뻗어주세요. 5초 동안 자세를 유지하신 후 원래 자세로 돌아오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양쪽을 각 10회씩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2번, 크런치. 이 운동에 대해 가장 흔한 오해는 크런치를 많이 할수록 멋진 식스팩과 강한 코어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크런치를 얼마나 많이 하건 간에 이 운동이 복부 지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운동은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을 때처럼 구부정한 자세를 만들기만 하죠. 탄탄한 복부가 목표라면 플랭크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크런치와는 달리 플랭크는 코어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고 복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며 허리 통증을 줄여주죠. 또한 플랭크는 아주 효과적으로 유연성을 향상시켜줍니다. 이 운동을 하실 때 쇄골, 어깨, 날개뼈 주위의 근육들이 스트레치되고 팽창됩니다. 발, 오금줄 근육, 발가락에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크런치가 아닌 플랭크가 바로 여러분의 자세를 교정해주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주는 운동입니다. 1번, 일립티컬. 일립티컬은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유산소 머신입니다. 관절에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며 일일 운동량을 채울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불행히도 이 운동은 몸에 별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립티컬 머신 사용 시에 여러분은 몸의 자연스러운 동작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이는 달리기 혹은 걷기와 같은 것보다 근육을 강화하는 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운동입니다. 일립티컬 운동은 칼로리를 태우기도 하고 심장을 강화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체력을 전혀 올려주지 못합니다. 이 머신을 사용해야 할 단 하나의 이유라면 여러분이 부상을 입어서 걷거나 뛰거나 계단을 오르지 못할 때입니다. 일립티컬의 훌륭한 대체 운동은 스텝 밀 머신인데요. 완벽한 유산소 운동이면서도 몸 전체의 다양한 근육 그룹들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효과 없는 다른 종류의 운동들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댓글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 밝은 면과 함께하는 것 잊지 마세요.